과거 60년대 경제개발 때는 정부가 주도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이 주도해야 된다. 그 주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의식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의식? 양극화를 이대로 둬서 자본주의의 극단으로 가도록 둘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분의 선거 전략의 목표는 미국 백인 중산층 이하에 대한 차별의 타겟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수민족이나 소수인종에 의해서 백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라고 표현하면 제일 쉽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아마 전기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예요. 왜?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승리하기 전에 디트로이트 그 지역을 러스트벨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백인 중산층 이하 집단을, 노동자들을 타겟 삼았잖아요. 똑같이 가져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뿐만 아니라 세계 전기차 시장은 일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중국에서 자동차 산업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산업은 내연기관 자동차다, 전기자동차다. 전기자동차. 그럼 중국을 어디 발목을 딱 잡으면 중국 산업이 일시에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전기자동차.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전기자동차.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배터리 산업.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거기다 또 있죠. 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 그래서 중국과 25% 이상 공동 투자해서 지은 배터리 회사에 대한 규제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집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취한다는 게 쉽게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하면 19세기 중반에 monroe 대통령이 했던 monroe주의. 유럽, 미국과 남미 신경 쓰지 마. 이건 우리 대륙이야.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마. 이제 그만 착취해가.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요? 중국은 잘 됐다. 뭐 이참에 그러면 헤어지지 뭐. 우리는 기술을 한국에서 빼오는 게 지금 제일 좋아.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거든. LED 기술, 반도체 기술, 전기자동차 기술, 또 뭐 잠수함 기술, 기타 등등. 한국 사람들은 말이야, 연봉 1억 2천 뭐 1억에서 2억 정도 받는데 우리가 따따블 준다 그러니까 기술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 갖다 주던데.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가져와서 충분히 뭐 향후 너들아 견제할 수 있어. 화웨이에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칠라도 공정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 네덜란드 ASML 반도체 회사에다가 공정 과정에서 발광 다이오드 공정기계인가요? 안 가져와도 자기들이 이미 자체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세 파트가 있잖아요. 설계, 제조, 그다음에 조립. 요거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요 부품 소재 산업이 이미 중국은 나름대로 발전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설계 기술만 가져와 버리면 자기들은 네덜란드도 필요 없고 미국도 필요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 그러면 우리는 기술도 막겠어. 근데 요즘 기술이 막아지나요? 해킹으로 다 들어가면 다 뚫히는데. 이제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미국은 아각거리는 거고 중국은 너희들이 옛날에 한 짓을 생각해봐.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다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또 중국은 관세 25% 때리겠다고? 뭐 알았어. 그거 때려. 근데 알지?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단다. 뭐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거의 거부들 한번 이름 한번 찾아봐. 원주민 이름성이야? 아니면 중국계 이름이야? 그치? 화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우리 아무리 때리고 패도 지하 방카에 숨어 있는 화상들이 동남아에 쫙 깔려 있어. 그리고 대만이 누구와 같은 피를 나누지? 미국과 같은 피를 나눈다고 생각하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TSMC, 그 다음에 ASML 같은 기술, 그거 다 우리가 접수하면 미국 너희들 한국 기술까지 우리가 가져와 버리면 꼼짝 못할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들이 지금 부딪히는 거 아니겠는가? 미국은 제대로 도서 안 돼요. 미국만이 아니에요. 유럽과 미국. 예, 그거를 보는 거고 중국은 야 아시아인들이여 단결하자.
이제 이 구호를 좀 있으면 외칠 때가 제가 볼 땐 된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할 것이냐. 한미일 외교 동맹 강화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쪽 시장에 가면은 14억 명이 있어요. 1억만 이윤 남겨도 14억 원이 만들어져요. 이쪽 시장에 가니까 한 7억이 돼요. 근데 얘들은 성향이 조금씩 달라요.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은 성향이 달라요. 근데 얘들보다도 더 우리가 팔 수 있는 물건이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에 가서 물건을 파시겠어요? 이 나라에 가서 물건 파시겠어요? 미국 기업들은 이 14억 시장이 일본과 한국이 점령하도록 놔둘까요? 아니면 자기 기업들이 가서 물건 팔고 자본시장 점령하기를 원할까요? 답은 분명하잖아요. 너무 분명.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치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 바보 같은 것들, 저 먹을 게 천진데 중국에 왜 저거를 못하게 살살 구슬려 가지고 투자법 좀 만들고 우리 보내주면은 거기서 뭐 뇌물도 집어넣고 뭐 해가지고 막 중국 구워 삶을 자신 있는데 좀 투자하게 해주지.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야, 한 번 쏘갔니? 두 번 쏘갔니? 여러 번 쏘갔잖아. 쟤들 절대 규제 안 풀어.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 투자해. 이리 와.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 두 가지 견해가 부딪힌다.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는 우리 국민들이 결정을 해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해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게 대의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헌법에 나오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시죠. 뭘 사야 돼? 부동산, 주식, 채권, 금, 은, 땅, 아파트, 뭘 오피스텔, 상가, 뭘 사야 돼?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릴게요. 자본이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10원 들고 있는데 100만 원짜리 사겠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근데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게 투기, 투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갖고 있지만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적금을 들고 모으면 어느 정도 자본은 형성이 되니까 10년, 20년 뒤에는 살 수 있겠죠. 근데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이 그냥 그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계속 튀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급한 거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가장 큰 원인은 대한민국의 양극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도 빚이 많고 기업도 빚이 있고 가게도 빚이 있습니다. 이 세 경제 지표 중에서 누가 제일 빚이 많을까요? 가게가 빚이 제일 많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면, 국가가 망하면 누가 그 빚을 갚아야죠? 가게가, 국민이. 기업이 부도나니까 외환위기 때 누가 빚을 갚았죠? 금가락지 뺐죠, 우리가. 가게가 갚습니다. 결국은 가게가 모든 빚을 책임지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찾아야 될 권리와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찾아먹지 못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 놓고는 이쪽에서 내가 가져가야 될 몫이 있는데 연금도 받아야 되고 실업급여도 받아야 되고 사회보장제도를 안전하게 내가 키핑을 해놓고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부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쪽에 대고는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예, 여기에 있잖아요. 왜 여기에 있나? 그 원인을 찾으셔야죠.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30년 동안 한 회사에 근무를 하건 여러 가지 회사를 다니면서 근무를 하건 내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스트레스 받아요.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누르고 하니까 취해요. 그러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어요. 그런 사회가 왜 만들어지는 양극화 문제예요. 빚이 이렇게 누가 제일 많다 그랬죠? 가게. 그러면 정부가 책임을 안 지면 재정 풀어서 책임지겠다. 이런 말 안 하면 누가 더 빚이 많아지나요? 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가게 자신들에게 넘어오는 파도의 높이가 올라감에도 저기 인터스텔라 보시면은 저쪽에 산같이 보였는데 그게 큰 파도였잖아요. 그 파도가 이렇게 오고 있음에도 저게 산인지 파도인지 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제도적으로 이미 고착화가 된 거예요. 양극화 문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들어지는 세상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좋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먹고 쓰고 싶을 때 쓰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자유 좋잖아요. 근데 그 자유는 그런 형태의 자유가 아니에요. 리버티와 프리덤의 차이가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거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정부가 나서야 할 때인데 정부가 제대로 못 나선다. 그러면 누구한테 결국 책임이 있죠? 누가 나서야 되죠? 국민이 나서야죠. 어떻게? 사탕 발림의 말을 하는 건지 진정으로 고뇌에 찬 말을 하는 건지를 이해를 하셔야죠. 저게 고민 끝에 나온 것이다. 양극화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러세요. 신도 안 계세요. 신도 존재할 수 없어요. 왜? 신이 존재하면은 45억 지구상에서 수많은 전쟁의 원인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근원이 어디예요? 종교 아니에요. 종교가 그렇게 진정한 하나의 추루스 진리를 이야기한다면 인류 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가득한 세상이 돼야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우리는 하나의 군중 심리로 대중 심리로 끌려가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번 고민해 보실 시점이 되었다. 이대로 둘 것인가? 우리 사회 체제를.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이 과정. 그래서 미래 세대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돈 벌 30만 명이 매 태어나는데 이제 20만 명으로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20만 명 중에서 진짜 부자 반열에 들어갈 사람들은 한 100명, 200명, 나머지 19만 9,900명. 이 사람들은 중산층, 중산 이하층을 살 건데 이런 사회를 계속 허락할 것인지, 그럼 우리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이 변해야 되나요? 생각하는 바. 다른 말로 하면 의식. 이게 변해야 돼요. 지금은 과거 60년대 경제개발 때는 정부가 주도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이 주도해야 된다. 그 주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의식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의식? 양극화를 이대로 둬서 자본주의의 극단으로 가도록 둘 것인지, 아니면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 사회적 경제, 사회주의 경제가 아닙니다. 이제 정말 근로자와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분배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판을 짜는, 그거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급진이 아니라 완만하게 갈 건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시간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과 또 젊은 세대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쏠리지 마십시오. 쏠리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언젠가 그 비가 산꼭대기에서부터 졸졸졸 옹달샘도 만들어지고 시냇물 개천을 따라서 나오다가 점점점 큰 강에 이르잖아요. 다 어디로 가요? 결국 바다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바다에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파도를 보면서 송강호 배우의 말처럼, 관상의 대사처럼 마치 이게 세상의 모두인 것처럼 이해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본질은 바람에 있어요. 그 바람은 영어로 말하면 트렌드고요.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컬처, 문화인 것 같고요.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필로소피, 철학이에요. 철학이 없고 문화가 없고 생각이 없으면 그 파도의 변화를 그냥 겉만 보고 우리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시점에서건 이 철학과 사상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가지고 흥분하지 말고 하나의 문제를 놓고 차분하게 토론하고 생각하고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